자,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데 관여하고 있는 조효소와 그리고 이 조효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비타민, 전구체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전물질 비타민을 빈칸에 채워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출된 유형은 아니고 새로운 이제 유형이고 사실은 이제 과목으로 나누면 생화학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생화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뭐 영양사라든지 공무원 쪽 생화학 과목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식품화학을 가르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티아민과 관련돼서 설명한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식품 미생물에서도 우리가 이제 호흡 파트에서 해당 과정인 EMP와 또 이것 그 다음에 이제 TCA로 연결되는 이제 피루부산 산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게는 조금 새로워도 그 생화학 파트에서는 자주 나오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파트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으로 해서 1회차 출제 문제가 관련 문제들이 이제 8문항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문제를 이게 중요도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1번 문제 피루부산 산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이제 백지식을 좀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해당 과정은 뭐야? 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걔는 굉장히 덩치가 큰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돼요. 이 자르는 걸 우리가 소화시킨다라고 해요. 소화하잖아요. 잘라,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전분을 잘랐을 때 가장 작은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글루코스, 포도당이 되죠.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되면 요거를 흡수해요. 흡수를 한 다음에 이 포도당을 더 이제 가장 어떤 식품에서 가장 작은 단위 글루코스가 이제 흡수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분해된 이 가장 작은 단위였던 친구가 분해되는 게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했을 때.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 부분이 해당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EMP 패스웨이예요. EMP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글루코스가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요. 글루코스는요, 탄소가 6개짜리예요. 근데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2개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글루코스는 6개 탄소니까. 이렇게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면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TCA라는 회로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사이클이 이루어질 건데 그 TCA 회로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피루부산 형태로는 안 되고요.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라는 친구로 바뀌고 TCA로 들어가게 돼요. 회로가 돌게 돼요. 그러면 이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해요. 네? 산화 과정이다. 자, 근데 이 과정은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있잖아. 뭔가 과정을 막 거치고 다시 막 거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가 돼요.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생화학을 깊게 공부한다라고 하면 일일이 공부하는데 보통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공부하지 않고 통쳐서 말을 해요. 통쳐서.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효소가 이 여러 과정이 있잖아. 그때 이렇게 다양한 효소가 필요해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도 필요하고 디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틱이 전이 효소, 영어로 하면요 디하이드로리포일 트랜스 아세틸레이즈라는 효소도 필요하고 디하이드로리포일 탈수소 효소, 디하이드로리포일,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엄청 다양하죠. 이런 효소들이 작동을 막 하면서 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가 된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다 합쳐서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 쓰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처음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효소들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냥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때 필요로 하는 효소도 많은데 그때 필요로 하는 조효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거쳐서 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는요, 총 6가지의 조효소나 보조인자가 필요해요. 6개. 그 6개 아주 중요해요. 이 6개가 누구냐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놨죠. 6개가 필요해요. 6개는 TPP, FAD, NAD, 코엔자임 A, 리포익 액시드 그리고 무기질인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6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좀 자세히 써놨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과정 중에 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가 작동할 때 우리가 효소가 작용할 때 효소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보조 효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조 인자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효소가 필요한 게 이 효소가 작동할 때는 TPP라는 보조 효소가 필요하고 이 효소가 작동할 때는 리포산이나 코엔자임 A라는 친구가 필요하고 이 효소가 작동할 때는 NAD, FAD 이런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마그네슘도 사실은 이 과정 중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건 이제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1번 문제가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보조 요소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보조 요소에 전구체 비타민을 물어봤어요. 자, 이 보조 요소를 만들려면 전구체 비타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TPP다 그러면 이 TPP는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그러면 앞에 티아민 이거는 힌트가 거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TPP를 만들려면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활성화돼서 TPP라는 형태의 보조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NAD 있었잖아요. NAD라는 친구는 니아신이 있어야 돼요. 이 니아신이 NAD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A 우리가 이제 코A라고 할 수도 있고요. 코A라고 할 수도 있고 책에 따라서는 코A, SH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코엔자임 A는요,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5죠. 이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이 요거를 만들어요. 자, TPP는 티아민 B1이 요것을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FAD 요거는요, 리보플라민 B2죠. 리보플라민이 핀이 FAD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가는 단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효소들을 필요로 하고요. 이 효소들이 있을 때 보조효소나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친구들을 6가지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드는 전구체 비타민들을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 비타민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다음 시험이나 이 기출을 기반으로 문제를 응용한다면 이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 요소나 보조 인자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항상 하실 때 FAD, NAD, 코엔자임 A, TPP, 그다음에 리포익 액시드 또는 뭐 리포산이라고도 해요. 리포산. 그리고 마지막에 마그네슘까지 이렇게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요게 6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